네, 수월백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소싱 부분에 대해서와 그리고 지금 현재 부업으로 하기 가장 좋은 쿠팡 로켓크로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점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도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업으로 100만 원만 더 벌 수 있어도 여러분들 삶의 질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100만 원이 현재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다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시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 수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제 강의도 그렇고 항상 매출보다는 순수익, 내가 얼마나 돈을 가져가는지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진도 높게 판매하고 그런 소싱 아이템을 찾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네이버 쇼핑 베스트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소싱 실력을 기르기에도 이만한 사이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버 쇼핑 베스트는 네이버에서 현재 카테고리 베스트라고 해서 잘 팔리는 아이템을 어떤 게 잘 팔리고 있는지 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잘 팔리는 아이템이 왜 잘 팔리는지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잘 팔리는 아이템을 내가 중국에서 가져와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살펴볼 텐데 일단 보시면은 패션 의류, 패션 잡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와 있죠. 근데 저는 패션 쪽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제일 많이들 접근하시는 생활 건강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 건강에서 많이 본 상품, 많이 구매한 상품, 인기 브랜드, 베스트 키워드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전체라고 나와 있는 데서 10대 여성부터 50대 남성까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구매력이 높은 게 30대, 40대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20, 30대 아니면은 40대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 많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소싱할 때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 아이템이 더 잘 팔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템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30대 여성분들이 현재 생활 건강에서 많이 찾고 있는 아이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많이 본 상품보다는 많이 구매한 상품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기부터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들어가 볼게요. 실버 용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우측에 보시면 안마용품, 수납정리용품부터 해서 정말 카테고리가 많아요. 청소용품부터 해서 너무 많은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소싱할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수납정리용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스피드랙 그리고 리빙 박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현재 네이버에서 물건이 잘 팔리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옷 수납 정리, 팬트리 수납함 이런 아이템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3개월간 515명이 재구매했다고 나오죠. 이런 수납 정리함 아이템은 소싱하기도 편해요. 소싱하기도 편하고 단가도 높지 않거든요. 여기 밑에 1688 추천 제품만 보셔도 2,800원, 2,700원, 1,800원, 1,400원 이렇게 여러 가지 가격 형태로 나와 있는데 판매가는 18,900원이죠. 그러면 이것만 판다고 해도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7위안, 66위안까지 다양하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동영상을 판매자가 올려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번역해서 저희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디자인도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쿠팡에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수납 정리함. 보시면 14,900원부터 심지어 3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5단 서랍장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찾는 비슷한 아이템 이런 아이템도 있죠. 이런 아이템이 3개에 44,000원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아까 중국에서 봤을 때 개당 7위안 디자인도 깔끔하고 색상도 여러 가지 형태가 8위안, 7위안 형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런 제품을 쿠팡에다 업로드 하신 다음에 2만 원, 19,000원에만 팔아도 마진이 상당하겠죠. 물론 저렴한 가격대의 형태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포지션 전략
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가격대는 정말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렇게 해서 또 괜찮은 소싱 아이템을 하나 찾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쇼핑 베스트 보시면 할 아이템이 천지입니다. 스포츠 레저도 한번 볼까요? 현재 전체 카테고리에서 많이 구매한 상품이 아무래도 점점 햇살이 세지고 있다 보니까 골프 마스크, 그리고 이런 팔토시 같은 형태들, 그리고 골프 마스크, 원 플러스 원 자외선 차단 마스크, 이런 형태로 또 많이 나와 있는데 자외선 차단 마스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제품의 경우에는 11,700원, 그리고 어느 정도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25,900원, 19,700원 이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제일 저렴한 11,700원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렇게 간편하게 찾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파워버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구글 스토어 들어가시면 편리하게 무료로 또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살짝만 살펴봐도 2.9위안, 3위안에 보통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3위안 같은 경우에는 한국까지 들여왔을 때 제 가격 계산법을 따르면 곱하기 300 하시면 900원 정도에 한국에 들여올 수 있습니다. 900원에 지금 11,700원의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나는 처음에 쿠팡 경험만 해보겠다라고 하셔도 엄청난 마진이 남을 수가 있는 아이템을 또 네이버 쇼핑 베스트를 이용해서 1분 만에 찾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로켓 크로스가 왜 부업으로 하기 좋냐면 여러분들이 택배 보내고 포장하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로켓 크로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쿠팡은 일단 로켓 크로스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로켓 크로스 입고하기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요즘은 물류 창고로 그냥 보내면 다음 날이면 바로 수량이 잡혀서 로켓 크로스로 바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로켓 크로스를 넣는다고 해서 판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로켓 크로스를 넣고 또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결핍, 그리고 카피, 후킹 멘트도 잘 잡아주셔야 하고 제가 영상에 또 올려드렸던 유튜브 영상도 내가 상세 페이지에 잘 활용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신경을 쓰시고 또 잘 팔리는 방법을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도 부업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수강생 분들도 현재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픈하는 3기 강의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올려드리는 유튜브 영상만 잘 정독하시고 적용만 다 해보셔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도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즘 좀 찾는 방법이 이 쿠팡 이런 데 있죠. 쿠팡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 있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에서 뭐 아무거나 볼까요? 제가 뭐 여름 찾는다 치고 스포츠 레저에서 한번 아까 수영 말씀드렸으니까 뭐 수영용품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이게 결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제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보세요. 쿠팡에서 이렇게 카테고리 선택한 다음에 여름 키워드 수영이니까 수영 카테고리 제가 눌렀죠. 그러면은 여기서 수영 용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사용 계절이 나와요. 사용 계절.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름 파실 거잖아요. 여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랭킹 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죠? 판매량 순으로 봐야겠죠? 제가 왜 판매량 순으로 보냐면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요가 많은 시장을 공략하세요. 수요가 많은 시장을. 괜히 뭐 작은 키워드에서 1등 하겠다. 작은 키워드에서 1등 하면 돈도 작아요. 어차피 수익도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경쟁해서 내가 1위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시비하는 게 더 수익이 많다니까요. 결국에 수익 벌려고 하는 건데 차라리 이런 쪽 좀 공략하시는 게 낫지. 수요가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거 맞습니다. 뭐 물론 잘 파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보다 보시면 생각보다 정말 이상한데 많이 파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걔네들보다 내가 조금만 더 차별화 갖추고 경쟁력 갖추면 할만합니다. 어쨌든 판매량 순으로 보신 다음에 이렇게 수영용품 보면은 뭐 되게 여러 가지 제품 있죠. 이게 다 소싱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자 보시면 뭐 한 3페이지 이 정도 볼까요? 네, 보시면 일단 1페이지부터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수영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숄더백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레나 아쿠아 숄더백. 근데 제가 이렇게 수영 카테고리에 들어간 다음에 판매량 순으로 해서 3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거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팔리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32,400원. 이런 거 그냥 아니 여러분들 이 썸네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썸네일 보시면은 이런데도 이렇게 제품을 올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얘네들보다 잘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온라인 판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세 페이지도 볼까요? 이게 끝이잖아요. 상세 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단 이 래시가드의 강점 키워드도 없고요. 소비자들이 래시가드에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멘트도 없잖아요. 흔히 말해서 이런 카피도 없고. 근데 이게 25,700원에 판매량 수 3위까지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런 밑에 보시면 이게 결국에 초보자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어떤 제품 팔아야 될 거는데 뭐 어떤 아이템 팔아야 되는지 이런 거 여쭤보지 마시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세요. 근데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거 소비자 니즈 파악하는 거 그리고 자사의 강점 키워드 찾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물건 수입해 와서 내가 남들보다 차별화 시키는 거. 왜냐면 대표님 제품이 만약에 뭐 수월백 스토어라고 칠게요. 뭐 수월백 스토어라고 치면은 이 스토어에서 살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쿠팡이든 네이버든 똑같아요. 결국에 가격 탐색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래시가드 이걸 봤다면 또 뒤로 가기 누른 다음에 또 다른 래시가드를 보겠죠. 이미 알고리즘이 래시가드 계속 추천해 줄 테니까. 그러면은 그 수많은 래시가드, 이 수많은 가격들 중에서도 대표님들 제품을 살 이유가 있어야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막상 살 이유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다음에 뭐 광고 세팅이 문제네, 아니면 내가 비싸게 가져왔네, 이런 분들 대부분이고, 이렇게 니즈 찾는 작업만 제대로 하셔도 물건이 안 팔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밑에 뭐 많잖아요. 뭐, 여성용 올데이, 뭐, 워터 레깅스,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리잖아요. 25,900원. 이거 원가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 원가 5,000원도 안 해요. 원가 5,000원도 안 하는데, 이렇게만 좀 찾는 작업.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쿠팡에서 또 카테고리 들어가서 판매량 순으로 찾는 작업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소비자 니즈 찾는 방법 있죠. 니즈 찾는 방법도 조금 어느 정도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물건이 잘 팔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진율 75%까지 끌어올렸었던 아이템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영상 중간에 이제 어떻게 찾아내는지까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도 천천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판매한 아이템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량용 인형 팔았었습니다. 차량용 인형 팔았었는데 이게 마진이 거의 75%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저는 소싱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참고하는 것이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었던 마케팅 캘린더나 그런 시즌 아이템을 주로 찾기는 하지만 제가 또 주의 깊게 보는 게 우선 유튜브 쇼츠 그리고 인스타그램 여기서 피드 광고 좀 많이 봅니다. 피드 광고도 많이 보고 여기서 인플루언서 쇼츠 이렇게 세 가지에서 좀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데 이 아이템은 어디서 찾았냐면 제가 여기서 찾았어요. 인플루언서 쇼츠. 여기서 아이템을 찾았었고, 그리고 추가로 또 찾았던 게 네이버 쇼핑 베스트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베스트, 여기서도 아이템을 찾았었는데, 이 차량용 인형 아이템이 3번, 4번에서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소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물건이 마진도 상당히 잘 나왔고, 잘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찾냐, 이거를 이제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차량용 인형. 네, 보시면은 이게 검색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래프를 봐도 제일 검색 수가 높았을 때가 지금 1530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소싱을 했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 인형을 쇼츠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대박이 났어요. 조회수가 200만, 300만 회 정도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죠. 수요가 몰리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잘 파는 셀러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1번, 내가 수입해와서 물건을 판다. 그리고 2번은 내가 타이밍을 놓쳤으면은 그냥 관망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두 가지인데 사실상 이런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들은 어느 정도 내가 눈치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눈치만 있으면 사실상 이런 아이템은 금방 수입해서 금방 물건을 또 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수요가 엄청 몰리는데 막상 파는 판매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잘 팔아보고 많이 팔아보고 이랬던 셀러들은 눈치 빠르게 중국에서 얼른 컨택해서 물건을 가져와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만 많이 나왔다고 이 아이템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조회수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2번으로는 사람들 댓글을 봤어요. 사람들 댓글 보니까 다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차량용 인형 같은 아이템 있죠? 뭐 이런 귀여운 차량용 인형 같은 아이템은 어떤 류의 상품이냐면 충동 구매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내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귀엽고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은 가격. 이러한 가격들은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런 아이템들은 팔기도 쉽고 광고 내가 조금만 카피라이팅 잘하면은 금방금방 나가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선물에도 좋고 내가 쓰기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템을 제가 가져왔었고 한번 마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마진율 계산기도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제가 이거 무료로 또 어디서 봤는지랑 그리고 여기 대표님이 저한테 혜택을 주셔가지고 제가 무료로 또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30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그 아이템을 14,900원에 팔았었어요. 14,900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배송비는 저는 택배랑 이제 택배사랑 협력이 되어 있어가지고 2,500원에 보냈었고 매입 가격이 2,000원이었습니다. 이 2,000원은 제가 관부가세랑 이제 물건비랑 현지 운송비랑 국내 배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2,000원에 사입을 해왔었고요. 여기서 포장비 100원 들었습니다. 포장비 100원. 농락잡아 100원 들었었고 마케팅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인플루언서가 곧 마케팅이기 때문에 사람들 수요는 엄청 몰리는데 이걸 파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많은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그 낙수 효과를 제가 받았었죠. 그, 그 사람은 이미 품절이 걸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빠르게 이득을 볼 수 있었고 저는 근데 이러한 유행성 아이템 있죠? 유행성 아이템. 길게는 팔지 않았습니다. 길게 가져가지는 않고 해봐야 2달, 3달 정도 팔았었어요. 왜냐면은 이러한 유행성 아이템은 또 언제 수요가 끊길지 몰라요. 그리고 수요가 끊기면은 또 확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보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 약간의 눈치가 필요하고 센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한 이유도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틱톡 보시다가 이 아이템 재밌어 보인다. 이 아이템 갑자기 조회수가 많다. 사람들이 재밌어 한다. 라고 하시면은 그 아이템을 네이버에서 아니면 쿠팡에서 우선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봐야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반응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 조회수만 많이 나오는 영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구매할 마음까지 있어서 그 아이템을 검색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많이 활용했던 게 이제 네이버 쇼핑 베스트입니다. 쇼핑 베스트라는 곳에서 많이 본 상품, 많이 구매한 상품, 뭐 인기 브랜드 베스트 키워드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요. 제가 이제 1번 작업을 했겠죠. 인스타그램, 차량 인형. 이게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 반응도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그 인플루언서가 이미 이 아이템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었는데 그 인플루언서도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왔었고 아마도 내가 올린 쇼츠가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그 사람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이 영상을 올리면은 조회수가 300만에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루언서도 수요 예측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품절이 나서 이제 사람들은 영상은 계속 퍼져 나가는데 구매할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입을 해왔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자체 제작 상품이거나 자기만의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제가 물건을 가져왔어도 판매를 못했을 텐데 그런 상품이 아니었어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죠. 이걸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상품인지 원산지나 그런 쪽으로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가져왔었고 여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아이템을 구매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쇼핑 베스트 여기서 어떤 걸 보시냐면 많이 본 상품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말해서 네이버 트래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이버 트래픽을 엄청나게 쏟으면은 많이 본 상품에 그런 상품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본 상품은 보지 않고 많이 구매한 상품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차량용 인형이었으니까 그래서 생활 건강에서 자동차 용품을 봤었어요. 차량용 인형이니까 자동차 용품을 봐야겠죠. 이 많이 구매한 상품에서도 어떤 걸 보셔야 하냐면 사실 순위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많이 구매한 상품. 어차피 잘 파는 셀러들, 잘 파는 아이템들은 계속 잘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잘 팔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어제 1위 했던 상품이면 오늘은 뭐 2위에 있고, 뭐 그 다음날은 또 1위에 있고, 이 정도로 크게 변동폭이 심하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한 상품에서 보다 보시면 이 아이템 같은 경우 있죠. 이 아이템이 한 3일 전, 일주일 전에는 3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3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아이템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트렌드가 어디로 쏠리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할 때 저는 이 네이버 쇼핑 베스트를 좀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았던 차량용 인형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자동차 용품에서 인테리어 용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네이버 쇼핑 베스트를 봤겠죠. 그 영상을 제가 확인하고 나서 들이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네이버 쇼핑 베스트에서 자동차 용품, 인테리어 용품, 많이 구매한 상품 이걸 매일 봤습니다. 이 부분을 매일 봤어요. 매일 보니까 뭐 지금은 이런 비슷한 아이템이 30위 있었는데 그때는 이 아이템이 갑자기 10위권 내로도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이 순위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웬만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크지 않은데 이 아이템이 10위권 내에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아이템을 엄청나게 구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짝 유행하는 아이템들은 많이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없어요. 반짝 유행하는 아이템은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셀러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아이템이 유행하면 어떤 식으로 셀러들이 물건을 파냐? 일단 1번, 보통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많이 팔죠.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은 물건을 바로 올릴 수는 있잖아요. 물건을 바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일단 사람들이 이거 많이 찾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외 구매 대행으로 그냥 올려두는 거예요. 올려두고 주문은 뭐 어느 정도 일어나겠죠. 왜냐면 트래픽이 쏠리니까. 이렇게 1번으로 또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2번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눈치 빠른 판단력 좋은 셀러들은 이걸 이제 바로 중국에서 구매를 하죠. 해서 물론 내가 중국에서 오는 기간 동안에는 판매를 못할 수도 있지만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한테 수요를 어느 정도 뺏길 수는 있지만 내가 재고만 갖고 있게 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죠. 내가 마진도 해외 구매 대행보다 훨씬 마진을 높게 팔 수 있겠죠.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에도 다음 날 바로 배송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리고 이런 아이템이 유행하다 보면은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은 초반에만 좀 팔다가 초반 수요만 왜냐면은 확실히 업로드 속도가 빠르니까 초반 수요만 좀 받아먹다가 결국에는 이 중국 구매 셀러들한테 다 무너집니다. 예. 중국 구매 셀러들한테 무너지고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도전일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이버 쇼핑 베스트에도 수요가 확인됐고 조회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일단 공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남자친구한테 공유하고 여자친구한테 공유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어느 정도는 수요가 유지되겠구나 어느 정도는 유행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제가 보시면은 14,900원에 판매를 했었고 매입 가격은 2,000원, 배송비 2,500원, 기타 포장비 해서 100원 해서 제가 지금 뭐 간이 과세자 기준으로는 81% 정도 나왔었고요. 저는 일반 과세자니까 이제 75% 정도 마진율이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아이템은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찾으실 수 있는데 제가 그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봤었는데 짱구 케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제가 봤었던 게 또 짱구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게 아마도 유튜브에서 어떤 연예인분이 이 케이스를 한 번씩은 다들 보셨을 텐데 이 케이스를 사용해서 그게 순간 엄청나게 또 트래픽에 몰렸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조회수가 3,400, 3,800 나왔다가 그 영상이 터지고 나서 19만 회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6만 3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자 보시면은 19만 회까지 올라가는데 물론 저희가 4월 달에 이걸 미리 예측하고 짱구 케이스가 다음 달에 터진다 어떤 연예인이 사용한다 이렇게까지는 판단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정보를 알아내기가 힘들죠. 제가 항상 이러한 유행 아이템은 왜 판단이 빨라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5월 달에 그 영상이 뜨자마자 사람들이 이 아이템을 좋아할 것 같고 흥미로워할 것 같고 이 아이템이 충분히 재미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5월 달에 내가 중국에서 사입해 와서 이 6월 달, 7월 달만 솔직히 팔았어도 이것도 마진도 많이 남고 충분히 많은 판매를 가져왔었겠죠. 네, 여기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맹구 콧물 케이스, 이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유행했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영상이 엄청 유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아이템을 막 구매하고 싶어 해요. 이 아이템 되게 재밌다. 이 아이템 나도 사고 싶다. 친구들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이렇게 많이 수요가 쏠리는데, 그러면 이제 구매처를 검색을 하겠죠. 근데 보통 네이버 또는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겠죠. 그러면은 어떤 상품들이 올라와 있냐? 이렇게 순식간에 좀 유행하는 아이템들은 보통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이 1차적으로 올립니다. 1차적으로 올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누가 올려요? 판단력 빠른 중국 사입 셀러가 올리겠죠. 근데 이 판단력 빠른 중국 사입 셀러는 우선 배송에도 메리트가 있죠. 해외 구매 대행보다는. 그리고 마진에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몰려드는 트래픽으로 내가 추가 상품으로 또 매출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행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장점도 많고, 조금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고, 그리고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마진을 또 많이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실 때 그냥 어떤 영상이 뭐 유행한다고 넘기지 마시고 또 그 영상으로 어떤 아이템을 또 판매할 수 있는지, 또 이 아이템을 내가 빠르게 선도주자로 차지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품을 잘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필수 작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방법이니 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쿠팡 판매에 있어서 잘 파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냐? 뭐 어느 정도 광고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랑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행위보다는
보통 광고 전화 많이 받으시고 상위 노출 보장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 고정, 마케팅 대행사나 플랫폼 통해서 인플루언서 협찬, 피드 광고 이런 유료 광고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광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효율이 나오지 않아요. 애초에 순서가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가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보통 가격을 내리시죠, 많이. 내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내려서 어떻게든 남아있는 재고라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상 가격을 어떻게든 올릴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게 셀러로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일단 1번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부분이 상세 페이지, 마케팅이 따라오겠죠. 마케팅을 아무리 잘해도 제품이 별로면 유지를 못 합니다. 우선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소싱의 본질에 있어서 소비자 입장이 되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한 소리라고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당연한 부분을 안 하는 사람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품을 판매하고 소싱을 할 때 꼭 하는 과정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왜 찾고 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제품으로 해소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물건을 찾고 판매하는 거랑 모르고 판매하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예시로 캠핑 의자를 볼게요. 캠핑 의자. 그냥 괜찮은 디자인에 싸게 중국에서 가져오면 팔릴까요? 요즘 소비자분들은 똑똑하셔서 그렇게 쉽게 구매하지 않아요. 소비자가 캠핑 의자를 왜 네이버 쿠팡에서 검색을 하고 왜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쓰려고 구매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소싱에 있어서 1순위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이제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뷰를 보는 거죠. 이미 판매하고 있는,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의 리뷰를 보는 건데, 제가 캠핑 의자 5점과 1점 리뷰를 한번 봤어요. 제가 소싱을 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봤는데, 리뷰 5점 캠핑 의자를 보니까 보통 베란다 꾸밈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와 집에서 바베큐 파티 간이 의자로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캠핑 의자다 보니까 캠핑용도 그리고 설치가 간단한 의자를 찾던 중에 또 캠핑 의자를 구매하셨던 분들이 있고 캠핑도 하고 또 아이들 놀이할 때도 캠핑 의자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사람들이 캠핑할 때만 구매하는 용도가 아닌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다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네? 그러면 가정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마케팅으로도 내가 사용이 가능하겠죠. 뭐 오늘의 집이나 뭐 디자인적 쇼핑몰에 입점을 해가지고 우리 캠핑 의자는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마케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뷰 일정을 보겠습니다. 우선 리뷰 일정 공통적인 쇼핑몰들의 대표적인 불만이 뭐 배송이나 냄새나 마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제품이든 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품에 있어서 1점, 제품에 있어서 불만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다, 그리고 오래 앉으면 불편하다, 그리고 무겁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팔걸이가 조금 딱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은근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팔걸이 부분이 딱딱하지 않은 제품이 중국에 있는지 방향성을 잡고 소싱을 하고 아니면은 허리가 아프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자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무겁다고, 사람들이 보통 무겁다고 많이 의견을 내는 그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보고 중국에서 구매를 하실 때도 무게를 판매자한테 미리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싱을 찾으시다 보면은 흔히 유튜브에 많은 아이템 스카우트 뭐 검색량 대충 보고 찾는 방법보다는 물론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수익은 저는 많이 나오는 소싱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소싱의 1단계입니다. 소싱 1단계 보시면은 차별화 컨셉 니즈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거 있죠. 하고 싶은 걸 레벨을 올리고 나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패션 디자인 학과라고 생각해요. 패션 디자인 학과면
내가 대학교에서 남들보다 패션 공부도 많이 하고 나는 옷을 좀 잘 입어. 그래가지고 이제 의류 쇼핑몰 창업해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의류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보통 온라인 시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 옷 좀 어느 정도 입는다. 이런 분들이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의류 관련된 인플루언서다. 이러면은 의류 관련 쪽으로 쇼핑몰을 하시는 게 맞지만 단순히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나는 의류를 좀 잘 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큰 오산입니다. 왜냐면 내가 의류를 잘 아는 거랑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를 잘 하는 방법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일단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아, 네이버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네이버에선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구나. 아, 쿠팡 특성은 이렇구나. 라는 걸 알고 판매를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을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레벨을 올리고 나서 라고 표현을 했고요.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라고 적어 넣었는데 저는 보통 세 가지가 있죠. 소싱,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를 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까지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고 마케팅을 잘 하시려면 일단 소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싱을 좀 디테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래야 상세 페이지가 쉬워지고 마케팅이 쉬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싱을 내가 허술하게 하면은 뭐 상세 페이지 마케팅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본질은 내 제품이 좋아야 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팔면 좋겠지만 많이 파는 걸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유지를 하려면 결국에 제품이 좋아야겠죠. 제품이 좋아야 하는데 이 소싱 작업, 이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싱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소싱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소싱 아이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는 이제 중국에서 제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적은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부피가 큰 뭐 의자보다는 뭐 탁자를 가져오겠다. 탁자가 팔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부피가 작은 거 있죠. 뭐 인형을 가져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 케이스. 이렇게 부피가 작은 게 여러분들이 초반에 배송비도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창고가 없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공간, 여러분들 만약에 자택에서 재고를 쌓아두기에도 부피가 적은 아이템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적은 아이템, 저도 부피가 적은 아이템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1번,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 매니아층 공략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화장품이랑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수요가 많은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파셔야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나의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담을 판다고 칠게요. 건담. 그럼 건담은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건담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판매자들 중에서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니아층 아이템 말고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 있죠. 이게 훨씬 팔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에어로빅 복이라고 칠게요. 에어로빅 복 해가지고 에어로빅 할 때 입는 운동복을 판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운동복을 팔 때랑 에어로빅 복을 팔 때랑 시장 규모가 다르단 말이죠. 여기서는 운동복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설득하면은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여기서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운동복 관심 있는 사람보다 파이가 훨씬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어로빅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여기서 경쟁해서 또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매니아층보다는 누구나 필요한 아이템, 좀 수요가 넓은 아이템을 공략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속성 가능한 아이템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휴지나 뭐 물티슈. 이러한 제품들은 한 번 사면은 꾸준히 사야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물티슈 한 번 사면은 또 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성이 가능한 아이템이면 더 좋고, 보통 소비자들은 A
B, C 세 가지 쇼핑몰이 있다면 탐색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A 보고 B 보고 C 보고 결국에 가격이랑 배송, 리뷰, 뭐 상세 페이지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한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속성 가능한 아이템이면 보통 이 사람은 이 물건이 다시 필요할 때 똑같은 쇼핑몰에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 과정이 이제 귀찮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번 써봤는데, A 물티슈가 가격도 나쁘지 않고 저렴하고 뭐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A에서 똑같이 주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가능한 아이템이라면 나는 신규 고객을 계속 끌어와야 하지만 오히려 재구매율을 좀 높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 가능한 아이템이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30% 이상을 꼭 잡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30% 이상을 잡고 들어가는 편이고 대기업이 장악 중인 시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또 피하는 상품도 있어요. KC 인증이 들어간 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아동 관련 쪽은 진입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또 진입하지 않아요. 케이신증, 건강기능식품, 아동 관련. 물론 이쪽이 어떻게 보면 또 마진이 높을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는 초보일 때, 내가 초보자일 때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디자인 등 차별화 아이템, 소비자들의 니즈 욕구 결핍 해결 아이템. 사실상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하단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윗부분도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소싱 아이템이 꼭 한 개씩은 있을 겁니다. 세상에 팔 아이템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소싱 아이템이 한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